이번 시간에는 조선 전기 문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는 이제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민족 문화가 발전한 시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훈민정음의 창제와 반포가 되겠죠. 그래서 세종이 이제 백성들이 이제 글을 읽고 내용을 알기를 바란다라는 목적과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한 윤리를 이제 전파하기 위한 하나의 용도로서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반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훈민정음을 창제 반포한 이후에 이제 뭐 용비 어천가나 월인 청강지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 한글을 시험을 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상강행시도를 편찬을 해서 백성들의 윤리를 이제 강화시켜 나가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 15세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민생의 안정이라든지 또는 부국강병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제 이런 실용적인 학문이나 또는 기술 이런 것들을 우대하는 게 특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이제 역사서도 많이 편찬이 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고려사와 고려사 저료가 편찬이 됩니다. 즉, 조선 입장에서는 자기 앞에 있었던 시대인 고려를 한번 정리를 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이 고려사를 정리함으로 인해서 결국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이제 확보하는 이제 그런 계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종 때 가면 동궁통감을 편찬하는데 이거는 고조선에서부터 이제 고려 말까지 역사를 기록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단군 얘기도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하면 가장 대표적인 역사서 하면 조선 왕조 실록이 되겠죠. 그래서 태조 때부터 해서 철종 때까지 편찬이 되는데 왕별로 그 다음에 연대순으로 이제 편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편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선왕조 실록 같은 경우에는 왕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실록청을 만들게 되고요. 이 실록청을 이제 만든 다음에 이제 그동안 관청에서 모아놨던 시정기나 그 다음에 이제 사관들이 기록했던 사초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실록의 내용들을 편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편찬을 하게 되면 이거를 이제 춘추관과 그 다음에 이제 사고에다가 보관을 하게 되는 거죠. 춘추관은 중앙에 있지만 사고는 이제 각 지방에 이제 배치를 하게 되는데 조선 초기에는 충주, 그 다음에 전주, 성주 여기 이제 사고를 두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이 사고들이 춘추관을 비롯한 사고들이 다 이제 소실되게 되는 거고요. 유일하게 이제 전주 사고본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주 사고본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실록을 편찬을 해서 춘추관과 그다음 이번에는 이제 산으로 사고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 정족산, 태백산, 오대산, 묘양산 여기에다가 이제 사고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산 속에 있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관리할 관리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사찰을 건립을 하게 되고 그 사찰에 있는 승려들로 하여금 이 사고를 관리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고가 쭉 이어져서 현재 우리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하는 거를 디지털화를 통해서 현재까지 우리가 이제 조선 시대를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죠. 이건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조선 시대 연구나 관심이 이제 높아지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지도와 지리서가 편찬이 되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이제 지도라고 하면 태종 때 만들어지는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입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보이는 것처럼 이건 이제 동양에서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중국에서 제작되었던 걸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이제 조선하고 일본을 넣고, 그다음에 조선과 일본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아프리카, 유럽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세계 지도를 편찬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 지도를 보시면 딱 중앙에 중국이 차지를 하고 있고 넓은 지역을 차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조선 전기 당시 이제 조선의 이 지배창들이 갖고 있었던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 사상이 담겨 있는 지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리지로는 성종 때 동궁 여지승남을 편찬을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16세기에 가면 좀 더 수정 보완을 해서 신증 동궁 여지승남이 편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9년의 연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지세라든지, 거기에 나온 출산 인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풍속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한 이제 지리서가 편찬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윤리서로서 상강행실조도 편찬이 되지만 또 하나 이제 국가가 행해야 될 예법들을 정리한 국조오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성종 때 편찬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조선시대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경국대전도 성종 때 편찬이 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실용적인 학문과 이런 과학기술이 이제 그 우대를 하다 보니까 이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게 됐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천문 관련해서 살펴보면 이 태조 때 천상 열차 분야 지도라고 하는 게 아마 제작이 됩니다. 이거는 고구려에 있었던 천문도를 바탕으로서 제작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세종때 가면 칠정산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새로운 역법서인데 한양을 기준으로 한 천체 운동을 계산한 것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만든 걸 우리가 받아와서 중국의 역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세종 때 가면 이제 한양을 기준으로 하는 우리만의 이제 역법서를 만들게 되었다. 이런 데 이제 의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천문을 관측할 수 있는 기구로서 혼천이나 간이, 그다음에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앙부일구나 자경루, 이런 것들이 이제 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를 하게 되는 거죠. 나아가서는 의학 부분을 보면 이제 우리 풍토에 맞는 약초, 그 다음에 그 치료법을 이제 정리해서 향약 집성방을 이제 편찬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그 의학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의방 유치도 함께 편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쇄술을 보게 되면 이제 이 태종 때 주자소를 설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활자를 개량을 하게 되는데요. 태종 때는 이제 개미자를 만들게 되고, 세종 때 가면 갑인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인쇄술뿐만 아니라 무기 같은 부분을 봐도 뭐 거북선이라든지 화차라든지 신기전이라든지 이런 식의 무기에도 여러 가지 개량과 이제 이 발전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두각을 드러냈던 과학자들이 있는데요. 그 과학자들을 이제 보면 이순지, 장영실, 이런 인물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천이라는 인물이 이제 이런 갑인자를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고, 그 다음에 이 이순지라는 인물이 그 칠정산, 역법서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장영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자경련, 혼천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데 큰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대표적인 과학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세기에 가면 이제 성리학이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조선의 어떤 성리학의 어떤 틀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조선의 성리학은 이기론을 중심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기론이라고 하는 건, 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의 심성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모든 사물의 원리, 본질, 이걸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본질인 이가 이제 밖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로 구체화되기 위한 어떤 구성 요소, 이걸 이제 일명 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를 중요시할 것이냐 또는 기를 이제 강조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학자들마다 약간 주장하는 논리가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조선의 성리학을 정리한 인물 하면 이황과 이를 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황 같은 경우는 인간의 심성을 강조, 그러니까 이를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황은 이제 근본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 이황은 왕에게 바치는 훌륭한 군주가 되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은 성학 10도를 편찬을 하게 되고, 주자서 저려도 저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영남학파가 형성이 되게 되고, 이게 나중에 붕당으로 가게 되면 동인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황 같은 인물은 이후에 가면 이제 일본의 성리학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반면에 이는 이 기의 역할을 되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에 드러나는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이고, 그다음 현실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개혁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그 왕에게 황제로서의 어떤 그 역할들을 이제 강조하는 이게 요약본들을 편찬을 하게 되는데, 그게 성학 집요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리학을 문답식으로 푼 이제 동호문답, 이런 것들을 저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호학파가 형성이 되게 되는 거고, 붕당식에 가면 이제 서인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이 현실적이고 그다음 개혁적이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공납에 있어서 이제 이 수미법을 하자라고 하는 주장했던 부분들을 그 하나의 사례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선은 성리학을 이제 중심 이념으로, 통치 이념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머지 이제 다른 사상에 대해서는 통제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고려 시기까지 이제 중심적인 사상으로 이어왔던 불교에 대한 이제 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원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나 노비들을 다 회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첩제를 실시해서 승려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중앙에서 다 이제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불교 여러 학파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딱 두 개, 교종과 선종으로 완전히 통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중앙에
통제하에 불교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가 이제 약화가 되는 건 이제 기정사실이겠죠. 자, 그렇긴 하지만 그동안 계속 불교를 믿어왔던 일반 사람들 뭐 이런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한순간에 이제 불교가 딱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전기에 가면 이 민간에서 불교를 신봉하는 경향이 좀 보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왕실에서도 불교 의례를 행하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세조 같은 경우에는 원각사의 탑을 건립하도록 한다든지 강경도감을 설치를 해서 불경을 편찬을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이제 불교를 좀 진흥하는 역할들을 일시적으로 펴게 됩니다. 물론 이게 이제 계속 지속될 수는 없는 거죠. 결국 이제 사림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성리학이 자리를 잡아가는 16세기에 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사림의 비판을 받으면서 불교는 약화하게 되고 불교 의례도 행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교를 보면 도교도 마찬가지로요. 속격사라는 설치를 해서 이제 초제를 지내고 의식을 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쭉 진행되다가 16세기 이후에는 당연히 이제 이 사림의 비판을 받으면서 폐지가 되게 되고 풍수지리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양으로 수도를 천도할 때 이 한양이 길지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이 풍수지리설을 이제 이용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사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상의 묘를 쓸 때 어디가 명당이다라고 하는 걸로 묘지 선정을 놓고 이 풍수지리설이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때 만들어진 어떤 건축과 예술을 좀 살펴보면은요, 대표적인 건축은 뭐, 그죠, 궁궐을 중심으로 하는 관아나,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조가 불교를 잠깐 진흥시키면서 탑을 하나 건립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만들어지는 게 원각사지 10층 석탑입니다. 그래서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고려 시대에 만들어졌던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모양이 겉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들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선 초에 가면 해인사 장경 판전을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고려시대 대장경을 8만 대장경을 만들었잖아요. 그걸 보관하는 그 장경 판전을 이제 해인사에 건립을 하게 된다는 거. 이거는 조선 초에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록에 보면 태조 때 이성계가 용산 앞에 나와서 그 강화도에서 이 대장경이 옮겨가는 그 해인사로 옮겨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경은 고려시기에 만들어지지만 이걸 보관하는 장경 판전은 조선 초에 건립되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어떤 예술품으로 보면 분청사기가 제작이 되죠. 이제 분청사기는 상감청자를 만든 거랑 똑같은 기법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상감청자를 만드는 데는 그 토질이 이제 해안가에 있는 좋은 흙으로 만들어서 푸른 색깔, 고운 빛깔이 났었는데 이제 해안에서 만들지 못하고 내륙으로 들어와서 도공들이 이렇게 이제 만들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원래 알고 있었던 그런 청자 색깔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회색빛을 띠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다시 하얀색 벡토를 한 번 더 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을 한 번 더 발랐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분청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상감청자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듯이 분청사기도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도자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그림을 보면, 이제 중국 화풍을 받아와서, 안견의 목류원도나 강해안의 고사관수도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뭐, 그 한문소설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금오신화도 이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종 때 이제 박연이 아학을 정리하고 성종 때는 그 성현이 악학개범을 통해서 이제 음악을 정리하는 이런 작업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15세기라는 모습이라면 16세기에 가면 서원, 사림이 이제 정계 진출하고 성리학이 발전하면서 서원이 중요한 건축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건축은 이제 서원 건축을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자기 부분을 보면 이제 순백색의 이제 백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군자나 산수화가 많이 그려지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심사인당이 그렸다고 하는 초충도를 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묵주도 이런 그림들이 이 시기를 대표하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문학적으로 보면 정철의 이제 가사 문학, 이제 관동별곡이나 사미인곡이 이 시기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